자, 이번 시간에는 LPG 기관의 연료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LPG는 프로판과 부탄이 주성분이고요. 프로필렌과 부틸렌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증기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혼합 비율은 프로판 47에서 50%, 부탄 36에서 42%, 그 다음에 오레핀 8% 종류의 혼합물이다라고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겨울철용 LPG는 부탄 70, 프로판 30의 혼합물을 사용해서 겨울에도 기화가 원활하게 잘 되도록 한다. 근래 자동차들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스 차량들은 한정되어 있었죠. 일반인들이 쉽게 구할 수 없는 그런 기관들이었는데 최근에 몇 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일반인들도 이제는 가스차를 구입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가스 충전소도 많고 또 LPG 기관도 상당히 많습니다. 장단점은 있어요. 값이 굉장히 싸죠, 이게. 그죠? 값이 싼데 겨울철에 조금 난해하죠, 시동 걸기가. 근데 그런 것들도 요즘은 다 전자제어 시스템을 써서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고 거의 못 느껴요. 딱 하나 힘이 조금 부족하죠. 그죠? 그래서 큰 동일 기관에 있어서 우리 디젤 기관의 힘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휘발유차 발열량 상당히 좋죠. 그러나 가스차들은 연료 소비 대비 힘이 그만큼 적어요. 그런 장단점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LPG의 성질은 우선 무색, 무취, 무미입니다. 색깔도 없고 그 다음에 냄새도 없고 맛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무색, 무취, 무미고 공기보다 약 1.5 내지 2배 정도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라앉아요. LPG의 옥탄가는 90에서 120이기 때문에 우리 가솔린 같은 경우는 97 거의 뭐 좋아야 100 뭐 이 정도 아니겠어요, 그죠? 옥탄가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완전 연소를 이룰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장점으로서는 가솔린 연료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이다. 거의 아마 휘발유 가격의 한 반값 정도 가나요? 그죠? 그 정도밖에 안 갑니다. 혼합기가 가스 상태로 시린더에 공급되기 때문에 CO의 배출량이 상당히 적다. 그러니까 유해 성분이 상당히 적은 거예요. 일산화탄소. 옥탄가가 높고 연소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노킹이 적습니다. 완전 연소를 느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블로바이에 의한 오일의 희석과 오일 소모가 적다. 블로바이가 뭔지 아시죠? 피스톤과 실린더 간격의 마모로 인해서 넓어졌을 때 압축가스라든가 폭발가스가 피스톤 간 밑으로 새서 크랭크 케이스 내로 들어오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연소가스가 오일에 새서 오일이 변질이 되고 하는데 그런 현상들이 적어진다. 왜? 휘발유에서 나오는 유해 성분과 LPG는 완전 연소이기 때문에 그 유해 성분이 적기 때문에 오일에 불순물이 섞는 것도 상당히 적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유황분의 함유량이 적기 때문에 오일의 오손이 상당히 적다. 연소실에 카본 부착이 없어서 완전 연소를 이루다 보니까 따라서 점화 블록의 수명도 길어진다라는 이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LPG 기관들이. 단점을 보시게 되면 연료의 보급이 불편하고 뭐 이거의 얘기는 뭐 옛날 얘기 같아요. 요즘은 가스 충전소가 하도 많으니까 트렁크의 사용 공간이 협소하다. 왜? 봄배라고 해서 우리가 휘발유나 디젤들은 연료 탱크라고 하는데 이 LPG 기관들은 여러분들 저 가정에서 옛날에 썼던 프로판 가스 알죠? 그런 강철로 만드는 가스 통이 들어가. 이걸 차량 밑에다 둘 수가 없어요. 충격으로 인한 소손 때문에. 그래서 트렁크 축 있죠. 트렁크 안에다 넣어놓는다고. 트렁크 안에다 넣어놓게 되다 보면 그만큼 공간이 협소해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한냉시 아주 추울 때 그리고 장시간 정차 시에 증발, 잠열 때문에 시동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세워둔 자동차, 가스 자동차들은 시동 걸 때 시동이 조금 걸려요. 시간이. 날아가고 그 파이프 라인 안에 가스들이 잘 날아가기 때문에 탱크에서부터 연료가 믹서까지 올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죠. 그 다음에 너무 차가우면 응축이 돼서 얼어버려요. 그래서 LPG 기관들이 겨울철에 시동 걸기가 조금 난해합니다. 그리고 연료 탱크를 고압 용기로 사용하기 때문에 차량의 중량이 증가한다. 좀 무겁죠, 탱크 자체가. 요즘 나오는 예전에는 자동차들이 연료 탱크가 전부 다 강철판으로 만들었어. 드럼통처럼. 근데 요즘은 다 어떻게 돼요?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플라스틱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만들 참고 주문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건 상식인데 만약에 연료 탱크에 구멍이 났어. 구멍이 나고 연료가 질질 새. 휘발유차 또는 경유차에 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다가 볼트로 막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 본드 바르고 뭐 별걸 다 해도 안 붙여집니다. 왜? 휘발유 자체가 접착제의 접착 용액제를 녹여버리다 보니까 붙이면 떨어지고 붙이면 떨어지고 해요. 그때는 어떻게 빨리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응급처치 요령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비누 있죠. 비누. 비누를 가지고 그 구멍난 부위를 막 문지르면 이 비누 가루가 그 구멍이 메꿔지면서 딱 굳어버려요. 내가 화학 선생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화학적 작용은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응급처치 요령으로서는 연료 탱크에 구멍이 나서 기름이 유출된다. 그러면 비누가 문지르면 딱 메꿔집니다. 그리고 그걸 장시간 가지 말고 수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NOx의 배출 가스는 가솔린 기관에 비해서 많다. 좀 그렇습니다. 가솔린보다는 좀 지수산화물 NOx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베이퍼라이저 내에 타르나 고무와 같은 물질을 수시로 배출해야 된다. 이 베이퍼라이저라는 게 이제 우리가 좀 배우겠지만 이 우리가 예전에 가정용에 썼을 때 LPG 통 갖다 쓰면 그 압력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위에 이렇게 감압계라고 이렇게 달아주는 거 보셨어요? 감압계. 그 고압이기 때문에 가스를 쓸 때는 대기압과 같은 압력으로 만들어 주어야 가스에 불이 붙고 편안하게 쓰는데 그 압력을 그대로 쓰게 되면 불 켜면 어떻게 돼요? 확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감압기인데 마찬가지 자동차도 고압 용기에 들어가 있는 그 가스 액체는 고압입니다. 따라서 이걸 그대로 믹서기까지 갖고 들어올 수는 없어요. 제가 지금 믹서기 이러는데 그 믹서기가 뭐냐면 지금 옛날 LPG 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LPG 기관. 이것은 공기가 들어오면서 가스를 대기압장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믹서를 해. 옛날 그 카브레다처럼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카브레다처럼 믹서를 해가지고 벤츄리 베르누이 정리 내가 가르쳐드렸죠. 그 벤츄리에서 이렇게 연소실로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쓰는데 대기압처럼 만들어주는 장치가 압력을 감해주는 장치가 바로 베이퍼라이저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얘기하자면 심장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LPG 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베이퍼라이저인데 그 베이퍼라이저에는 고무막이 있습니다. 2장이 들어가는데 그 고무 성질들이 이 가스고 액체가 이거지 휘발성에 가깝다 보니 고무가 어떻게 돼요? 녹거나 굳어버려요. 나중에 굳어버려. 딱딱하게 굳어버려. 그래서 예전에 베이퍼라이저의 그 고무판이 이만한데 얇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정말 만지면 손이 미끄러질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운 고무가 사용하던 베이퍼라이저를 딱 뜯어보면은 꼭 과자 부스러지요. 여러분 뻥튀기 아시죠? 뻥튀기. 그 정도로 뻣뻣해져. 그만큼 성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압력의 변화를 그만큼 미세하게 조정을 못하다 보니까 그만큼 변질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타르나 그런 불순물들이 있어서 자주 빼줘야 돼. 그래서 옛날 베이퍼라이저들은 배출 레버가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레버를 돌려서 90도로 딱 콕이 있는데 딱 돌리면은 시커먼 타르 같은 것들이 툭툭 떨어져요. 그 젤리처럼 꿀처럼 막 뚝뚝 떨어진다고. 그걸 빼줘야지. 안 빼주면 그것들이 그 안에서 굳어버려요. 그럼 베이퍼라이저의 기능이 상실되는 거야. 사람으로 얘기하자면 동맥경화가 일어나요. 동맥경화. 그래서 심장이 멎어버린다고. 그래서 베이퍼라이저가 LPG 기관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타르나 고무와 같은 물질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배출해 줘야 되는 것이 큰 단점일 수가 있다. 그래서 LPG 기관의 장점과 단점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LPG 연료장치의 연료 계통이 있는데 이 그림상은 표면적인 거고 조금 더 진보된 그래픽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슈가 있고 이슈에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믹서기에서 있는데 먼저 연료 탱크 본배가 있죠. 여기 본배에서 가스가 액상 밸브, 기상 밸브, 솔레노이드 밸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밸브를 거쳐서 나가면서 요 자체가 베이퍼라이저입니다. 베이퍼라이저. 좀 이따 우리 연료 가동되는 거 한번 살펴볼게요. 기관이 가동될 때 스위치가 키를 스위치를 올려서 기관이 가동되다 보면 이와 같이 출력 센서, 출력 액추에이터들이 있고 이슈 입력이 있는데 연료가 쭉 올라가 가지고 베이퍼라이저로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이 움직이는 이 자체가 지금 고무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압력을 대기압 형태로 만들어서 압력을 좀 떨궈준 다음에 가서 공기가 들어갈 때 공회전, 그 다음에 정석주행, 고속 이에 따라서 벤치를 통해서 믹서기에서 공기와 연료를 가스를 합쳐가지고 연소실을 보내줘서 연소를 시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해서 이 기본적인 LPG 기관의 연료 시스템은 간단하게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고요. 이런 내용들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본배, 가스통입니다. 가스통. 주행에 필요한 연료를 저장하는 고압용 탱크다. 트렁크에 있습니다. 기체 배출가스, 배출 밸브, 그 다음에 액체 배출 밸브, 충전 밸브, 안전 밸브, 과류 방지 밸브, 용적 표시계 이런 것들이 장착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볼게요. 액체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압력은
약 7에서 10kg 센티스퀘어 정도의 압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알고 계시고요. 자, 탱크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한번 작동시켜 보면 이 녹색 밸브가 있고 황색, 그다음에 적색 밸브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뜨개가 있는데 그다음에 유량계가 있죠. 그래서 이 연료가 현재 가스의 양이 이만큼 있다 치면은 이 차지 밸브가 녹색입니다. 녹색으로 연료가 이렇게 채워져요. 그럼 주르르 채워지면 요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올라가다 보니 뜨개가 올라가죠. 올라가면 여기서 과충전 방지 밸브로 인해서 딱 맺혀져요. 여기서 잠깐 보면 이때 이 플로트에 따라서 유량계가 움직이는데 이 과충전 밸브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일반 휘발유라든가 디젤들은 우리가 주유소에서 어떻게 해요? 만땅 그러죠. 가득 채워주십시오. 풀 채워달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때 그런 자동차들은 다 채울 수는 있는데 이 가스 자동차들은 완전히 충전시키면 안 됩니다. 왜? 팽창률이 있기 때문에 80%까지만 딱 넣고서 딱 그만둬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풀이라는 건 없고 이 LPG는 항상 80%밖에 안 채운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세 가지 기체 배출 밸브, 액체 배출 밸브, 충전 밸브가 있습니다. 기체 배출 밸브는 본배 기체 상태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황색 핸들의 밸브가 연결되어 있어요. 액체는 본배 액체 상태 부분에 설치되어 있고 적색 핸들로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실제 모양인데요. 본배에서 이 커버를 열어놓은 거예요. 지금 커버를 이렇게 닫아놓으면 다 깨끗합니다. 안 보이는데 이렇게 녹색 밸브는 외부에 그 우리 충전소에서 건 갖고 집어넣죠. 그때 들어오는 가스가 이 녹색 밸브 쪽으로 들어와요. 이거 항상 열어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컬러별을 따라서 밸브의 역할들이 다 있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볼까요? 충전 밸브는 녹색입니다. 자, 충전 밸브의 작동 모습 좀 전에 우리가 그 본배에서 보셨듯이 저 모양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과충전 밸브가 있어서 그 이상 80% 이상은 충전을 안 시킨다. 요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론상으로 85%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뭐 80에서 85% 최고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안전 밸브 이것은 본변의 압력이 밸브가 들어서서 LPG 방출이 중단된다. 이것은 무슨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압력이 상승됐을 때 그럴 때 안전하게 딱 잠가줄 수 있는 밸브. 송출 밸브의 기능은 토출 측에 설치되어 밸브, 액상, 기상 밸브로서 토출 행정 시에는 열려서 유체를 송출하고 흡입 행정 때에는 닫혀서 유체 흐름을 차단하는 일종의 책 밸브입니다. 책 밸브. 책은 한쪽 방향으로 한쪽 못 가게 딱 잡아주는 거. 이런 걸 책 밸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송출 밸브와 안전 밸브, 충전 밸브의 각각의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용적 표시계, 현재 연료량이 얼마큼 나온다. 물론 계기판에도 그 연료량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탱크에도 달려 있어요. 근데 이 탱크에 달려있는 용적 표시계는요. 이 가스이기 때문에 어떤 전선으로 움직이는 어떤 전자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자석의 자석. 탱크 내에 유니트, 뜨개가 움직이는 그 자석의 위치에 따라서 바늘의 위치도 변동돼요. 그래서 이렇게 띄면 그냥 뚝 떨어져요, 그냥. 그래서 갖다 붙여야 그때서야 비로소 먹어. 물론 정 위치가 있겠죠. 자석으로 움직이는 용적 표시계가 있다. 연료를 충전할 때 충전율을 나타내고 연료 충전은 본배 용적의 85%까지만 한다. 85%까지. 안전 밸브가 있는데 충전 밸브 아래쪽에 설치돼서 본배 내 압력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바로 안전 밸브예요. 조금 아까 보셨죠? 그 다음에 과류 방지, 연료의 유출을 방지하는 거야. 옆으로 새는 걸 방지할 수 있고 솔레노이드 밸브, 이제 전자석 밸브인데 운전석에서 연료의 송출 및 차단은 전자석 밸브다. 시동을 켜야만이 연료 탱크에서부터 베이퍼라이까지 오는 1차적인 차단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료 여과기, 가스도 액상이고 하다 보니까 불순물이 전혀 쏠 수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연료 여과기에서 연료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을 여과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연료 필터고, 그다음 프리히터. 이게 뭐냐면 기체 연료 상태를 변화시켜서 베이퍼라이저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프리히터라는 건 자유적으로 어떤 열을 가해 주는 거야. 열. 그래서 액상을 기상으로 만들어 주는 데 있어서 기체화 시켜주는 거. 또 하나 기능이 있죠. 겨울철에 냉각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프리히터가. 전기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워밍업 되고 나면은 이 액이 기체화될 때는 주변의 온도를 흡수해버려요. 그래서 온도가 떨어져갖고 왜 우리가 그 에어컨 가스 보면 얼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딱딱 얼어버려. 그래서 이 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엔진의 냉각수를, 베이퍼라이저를 한 바퀴 이렇게 스쳐서 지나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항상 따뜻하게 데워주니까 얼지도 않고 즉 기체가 잘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기의 힘을 넣어서 처음에 프리히팅 시켜가지고 기체화 시키는 방법도 있다. 자, 이제 베이퍼라이저가 나왔습니다. 사람 보면 심장 같다고 했어요. LPG 기관에서.
실제 모양은 이렇습니다. 모양은 여러 가지예요. 디자인은 여러 가지인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본배에서 공급된 연료의 압력을 압력을 떨궈서 기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베이퍼라이저의 주 역할이다. 일정한 압력으로 유지시켜서 엔진이 변화되는 부하의 증감에 따라서 기화량, 즉 액체가 기체로 변화되는 양을 조절합니다. 여기에는 수온 스위치, 냉각수가 들어가고 나오기 때문에 수온 스위치, 스타트 솔레노이드 밸브, 1차 감압실에 고무막이 하나 있고 2차 감압실에도 고무막이 하나 있습니다. 진공, 록, 챔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뜯으면 좀 복잡하지만 고무막 하는 게 2장이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굳어버리기 때문에 이 안에 타르나 찌꺼기를 자주 빼줘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수온 스위치, 베이퍼라이저에 순환되는 냉각수의 온도를 검출합니다. 왜 냉각수를 거쳐야 되는지는 방금 설명드렸으니까 이해하십시오. 1차 감압실은 2 내지 8kg/cm3 정도의 압력으로 공급된 LPG를 대기압에 가까운 조금 높은 0.3kg/cm3 정도로 감압을 시켜서 기화를 시킨 다음에 믹서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믹서에서는 공기와 기화 가스를 혼합해서 흡기 매니폴을 통해 가지고 연소실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감압실의 압력이 규정보다 높으면 연료 소비가 증대되겠죠. 압력이 높으면 그만큼 압력이 높은 만큼 더 빨리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너무 낮으면 또 희박해져.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당하게 맞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특성이 있다. 감압실의 압력이 규정보다 낮으면 엔진의 출력이 감소된다. 당연히 그렇죠. 작게 들어가니까. 자, 2차 감압실이라는 것이 있는데 베이퍼라이저에 1차 감압실에서 이 정도로 내려온 감압된 LPG를 대기압에 가깝게 또 맞춥니다. 그러니까 대기압보다는 조금 높죠, 이게. 그래서 LPG를 대기압에 가깝게 맞춰가지고 적절하게 그 압력에 맞춰서 공급해 주는 거. 그래서 1차 감압실이 있고 2차 감압실이 있다. 이 지금 나오는 이 베이퍼라이저 이 얘기는요, 옛날 LPG 기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잠시 뒤에 우리가 이제 전자제어를 쓰는 우리 LPG는 우리 LPG 기관이라고 안 그러고 LPI 기관이라고 합니다. 좀 이따 다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이퍼라이저의 내부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1차 감압실이고 여기가 2차 감압실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냉각수 통로가 냉각수가 이렇게 들어가서 항상 여기를 데워줘야 돼요. 그래야 기화가 잘 되겠죠. 그래서 연료가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먼저 1차 감압실로 가서 들어간 다음에 움직여서 압력을 조절해서 그 다음에 2차에서 다시 압력을 조절한 다음에 보내줍니다. 보내줘서 메인 출구로 나가서 그 메인 출구로 나간 것이 이제 믹서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이렇게 스프링 장렬이라든가 고무의 막을 이용해서 압력을 감해주는 장치, 이것이 곧 베이퍼라이저의 기능입니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타트 솔레노이드 밸브가 있어요. 냉각수 온도가 15도씨 이상인 상태에서 엔진 시동 시 추가로 연료를 공급합니다. 점화 스위치를 시동 위치에 놓으면 스타트 솔레노이드 밸브에 전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밸브가 열려갖고 이제 연료를 공급하게 되는 거예요. 엔진 시동되면 스타트 솔레노이드 밸브로는 전류가 차단됩니다. 스타트 솔레노이드 밸브가 닫히면서 2차 페이스 밸브를 통해서 연료가 공급이 된다. 시동 걸 때만 사용하는 밸브. 시동될 때 별도의 연료 라인으로서 연료를 공급해주는 장치.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믹서라는 것은 공기와 연료를 혼합해서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이 바로 믹서라고 하는데, 믹싱, 섞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캬브레다와 똑같이 생겼어요. 단 캬브레다는 좀 크면서 이렇게 양구를 빠져서 스로틀 밸브도 2개 있고 뭐 초크 밸브 뭐 있고 막 이러는데, 이 가솔린 LPG 기관에서의 그 믹서기는 좀 간단해요. 구조가. 그래서 공기와 믹서는 공기와 LPG를 15대 3의 비율로 혼합해서 각 실린대에 공급합니다. 우리가 앞전에 전자제어를 쓰는 목적이 뭐야? 휘발유에서 약 완전 연소 혼합비 14.7대 1로서 15대 1이죠. 그죠? 이 정도로서 해야만이 이론적인 완전 연소 혼합비입니다. 이게 이론적인 완전 연소 혼합비가 14.7대 1인데 가스는 15대 3의 비율로 넣는답니다. 공연비. 고속 시에는 동력 포트를 통해서 연료가 추가로 메인 노즐에 공급돼서 연료량을 증가시킨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믹서기입니다. 그럼 믹서기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메인 GT 솔레노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스타팅 솔레노이드, 스타트할 때만 작동하는 거. 그래서 스타트할 때는 연료가 이 스로틀 밸브 밑에서 바로 쏴주게끔. 그 다음에 주행을 할 때는 얘를 닫아버리고 스타팅을 열어서 메인에서 연료가 벤출해서 나와서 공급될 수 있게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아이들 솔레노이드, 공회전일 때 여기 조금 열어서 공회전으로 나가서
공회전 RPM을 유지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건 슬로우 듀티, 슬로우, 저속일 때. 그때 또 하고. 조금 복잡한데 각 RPM이라든가 기관 상태에 따라서 연료의 공급 위치가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연료량을 이렇게 적절하게 배분해서 움직여주는 거.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주행일 때 메인에서는 항상 공기에 들어가면 가장 첫 번째 벤출해서 열 분사라고 이 분사량은 곧 스로틀 밸브의 열림 각도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 이걸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공기와 연료를 서로 섞어서 넣어주는 게 바로 믹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믹서의 기능이 이렇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LPG 기관의 연료 시스템이었고 이번에는 컴퓨터를 써갖고 좀 답답해요. 저긴 구식이고 이번엔 다시 전자제어를 써서 인젝터를 쓰자. 이제는 믹서기에서 공기와 연료를 섞어서 넣어서 연소시키지 말고 가솔린이나 디젤 전자제어처럼 공기만 데리고 들어와서 그걸 다 감지해서 입력 요소를 받아가지고 이번에는 가스도 인젝터로 쏴주자. 그래서 LPI 기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젝션. 자, LPG 본배 내 연료 펌프를 설치합니다. 이번에는 탱크 내에 펌프를 설치해요. 이번엔 넘겨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베이퍼라이저라는 게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탱크 내에 있는 그 고압의 압력을 우리가 디젤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일부러 고압 펌프를 두잖아요. 압력을 만들어가지고 인젝터에다 대기시켜 놓고 인젝터가 열릴 때 쏴주듯이 해야 되는데 이 LPG 기관은 가스 자체가 이 고압이기 때문에 굳이 고압 펌프를 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 자체의 압력만 가지고 적절하게 맞춰서 다음에 인젝터의 시간만 열어주면 그 압력, 자체 압력으로 인해서 분사가 되니까 펌프 자체가 필요 없죠. 고압 펌프가. 그죠?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높은 압력의 액체 상태로 유지하면서 기관 컴퓨터 ECU에 의해서 제어되는 인젝터를 통해서 각각의 실린더에 분사를 시켜버리는 거야. 믹서기에서 받아서 분배를 하는 게 아니라 각 실린더마다 인젝터를 하나 둬서 분사 행정에 따라서 분사를 컴퓨터가 자동으로 해준다. LPI 특징은 겨울철에 LPG 기관보다 시동 성능이 향상되죠. 그죠? 딱 계산해가지고 넣어주니까 흡기 온도라든가 그 다음에 공기량 그 다음에 냉각수 온도 뭐 이런 걸 여러 가지 대기압 이런 걸 다 측정을 하기 때문에 시동 상당히 향상이 될 수 있고요. 정밀한 LPG 공급량의 제어로 이미션 규제 상태에 상당히 유리하다. 정확하게 양을 맞춘다는 얘기예요. 고압 액체 상태 분사로 인해서 타르 생성이 거의 없어요. 타르가 없고 타르 배출이 필요 없어요. 왜? 베이퍼라이저 필요 없어. 이제 기체화되다 보니까 그때 생기는 찌꺼기들이었었는데 이젠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야. 가솔린 기관과 같은 수준의 동력 성능을 발휘한다. 왜? 부하와 입력을 다 계산해서 현재 부하가 얼마고 계산해가지고 연료를 쏴주다 보니까 가솔린 기관과 거의 흡사하게 어느 정도 출력이 맞는다. 그래도 연료 자체의 폭발력이 틀리기 때문에 발열량이 틀리기 때문에 힘이 그만큼 부족하다. 휘발유나 디젤보다는. 자, 바로 이것이 이제 LPI 기관입니다. 여기 보다시피 ECU가 있습니다. ECU가 있고 인터페이스 박스가 있고 펌프 드라이브 뭐 배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본배에서부터 시작해서 연료 차단 밸브 그 다음에 가스 압력 센서 압력 조절기 연료 압력 조절 유닛 해가지고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이제 기관을 가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젝터에서 연료를 분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요. LPI 구성을 보게 되면 먼저 연료 계통, 본배, 연료 펌프, 인젝터, 연료 압력 조절기 등으로 구성됩니다. 조금 아까 보셨듯이 입력 요소는 벌써 매니폴드, 앱솔루트 프레셔 센서라고 해서 맵 센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흡기온도 센서가 있고 수온 센서, 스로틀 위치 센서, 녹 센서, 산소 센서, 캠추 위치 센서, 크랭각 센서. 우리가 디젤 전자제어하고 가솔린 아직 안 배웠나? 그 다음에 가솔린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기관들이 컴퓨터가 들어가게 되면 이와 같은 입력 요소가 있고 컴퓨터가 개선해서 출력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스의 압력이 어느 정도냐? 이제 압력이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가스의 압력까지도 검출을 해내야 돼. 그래서 액상 상태에서 LPG 압력을 측정해서 LPG 공급 압력에 따른 분사량을 보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 세구나. 그러면 분사 시간을 인젝터 분사 시간을 좀 줄이고 조금 높으면 그 다음에 낮으면 시간을 좀 길게 해주고 서로 이렇게 반비례적으로 해서 맞춰서 적당량이 들어갈 수 있게끔 계산합니다. LPG 온도 센서가 있습니다. 이번에 또 온도를 측정해서 분사 시기를 결정하고 분사량 및
연료 펌프 구동 시간을 제어에도 사용한다. 분사 시기를 결정해 온도 가지고. 왜? 온도가 높으면 그만큼 불이 빨리 붙을 거고 차가우면 온도가 불이 좀 늦게 붙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빨리 붙고 늦게 붙고 하는 것이 우리 가솔린에서는 점화 시기고 착화를 보자면 디젤에서는 분사 시기고 여기도 마찬가지 인젝터 쓰니까 분사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화염 전파에 걸리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엔진 RPM에 따라서 분사 시기를 결정하는데 이때 화염 전파에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을 계산해 되다 보니까 온도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도 그 번져 나가는 시간대가 틀려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미세하게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출력 요소로서는 먼저 점화 코일, 파워 트랜지스터에서 점화 시기와 점화 순서를 제어하고요. 그 다음에 공전 속도 제어 액추에이터, 공회전 속도를 조절하는 거, 아이들 스피드 액추에이터라고 하죠. 그래서 ISA라고 합니다. 공전 시 공기량 조절로 공회전 속도를 제어합니다. 다음에 가스를 분출하는 이제 인젝터를 합니다. 이때는 흡입 공기량이라든가 엔진 회전 속도에 의해서 기본 LPG 분사량 제어를 하고 차량 조건에 따른 분사량을 보정 제어합니다. 조건이라고 하면 뭐 고속이냐 아니면 뭐 부하가 많이 걸리냐 저속이냐 이거에 따라서 다 보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연료 차단 솔레노이드 밸브. 이건 뭐냐면 연료를 이제 차단하는 거예요. 시동 온오프 시 연료 차단 그리고 공급 제어를 합니다. 시동 안 걸 때, 운행을 안 할 때는 연료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딱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시동 걸 때만 열려야 되고 그런 것을 연료 차단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합니다. 연료 펌프 드라이버, 연료 펌프 내의 전동기로서 구동 제어를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LPI인데 작동 모습을 보면은 조금 다르죠. 자, 보시면은 내용에서 봄배 바디라든가 연료 펌프 구동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 제가 지금 이게 나오는 것은 마우스를 이제 여기 해당되는 데를 갖다 놓으면 이제 나오는 건데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각 센서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연료 차단 밸브 솔레노이드가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가스 압력 센서 조금 아까 봤죠 여기 GPS. 그 다음에 연료 압력 조절기는 연료 압력 유닛 조절 유닛에서 압력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맵 센서, 공기 질량 센서, 공기 질량. 그 다음에 흡기 온도 센서. 그 다음에 스로틀 포지션 센서 역할은 이렇다. 그 다음에 ETS가 있고 인젝터의 기능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점화 코일, 그 다음에 캠샤프트 포지션 센서. 우리가 디젤 전자제어 연료 시스템에서 다 봤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조들은 이렇게 있고 센서의 기능들이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LPG 계통이었고, 자, 요즘에는 또 이제 CNG 기관이 나옵니다. CNG, 천연가스. 요새 버스들 많이 사용하고 있죠. 자, 이런 내용도.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거는요, 연료의 종류에 따라서 연료 시스템 라인을 대략적으로 지금 살펴보시는 거예요. 거의 흡사합니다. 자, 자동차의 연료를 저장하는 방법에 따라서 압축 천연가스, CNG 자동차냐, 또는 LPG, 액화 천연가스냐, 또는 흡착 천연가스냐,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버스에 들어가는 거 천연가스, CNG라고 많이 써붙이고 다니죠. 천연가스라고. 그런 내용입니다. 저장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요. 천연가스는 현재 가정용 연료로도 사용되고 있는 도시가스, 메탄이다. 이게 메탄. 그 연료의 내부 구조는 이런데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가정에서 쓰는 프로판가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주 프로판가스, CNG 연료 탱크 있죠? 저기서 연료 필터 거쳐서 고압 차단 밸브, 레귤레이터, 열 교환기, 서머스탯, 그 다음에 여기 연료량 조정 밸브를 거쳐갖고 레일로 간 다음에 여기서 인젝터에서 믹서를 써가지고 여기 연소실로 보내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터보도 다 있고, 그죠? 다 있어요. 인터쿨러도 있고. 그래서 ECU는 각 센서들의 신호의 입력 신호를 받아서 가장 최종적으로 연료의 인젝터에 얼마만큼 많이 쏴줄 것이냐, 인젝터에서 연료량을 얼마만큼 쏴줄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해서 완전 연소를 이루는 거. 그래서 유해 성분이 상당히 적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천연가스 CNG 기관의 연료 시스템 거의 흡사하니까 여러분들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장점을 한번 볼까요? CNG 기관, 디젤 기관과 비교했을 때 매연이 100% 감소합니다. 디젤하고는 게임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가솔린 기관과 비교했을 때 이산화탄소가 20에서 30%, 일산화탄소가 30에서 50% 정도 감소합니다. 따라서 요즘에 나오는 버스들 다 천연가스를 쓰는 거예요. 예전에는 버스들 한번 움직이면 어떻게 돼? 시커먼 게 확 나왔는데 요즘 그런 거 없죠. 디젤 기관 거의 안 씁니다. 다 깼었어요. 그 다음에 낮은 온도에서 시동 성능이 아주 좋으면서 옥탄가가 130 정도, 휘발유 97, 100
그런데 높죠. 그러니까 연소 상태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질소, 산화물 등 오존 영양물질 70% 이상 감소시킬 수 있고 기관의 작동 소음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대형 차들은 다 디젤을 썼는데 디젤들은 폭발음이라든가 크잖아요. 그래서 진동도 크고. 그런데 요즘에 가스이기 때문에 소리도 아주 상당히 적습니다. 요즘에 나는 소리는 워낙 배기량이 크니까 그 소리지 옛날 그 디젤 기관 같았으면 소리가 엄청납니다. 자, 기관의 주요 부품 연료 계측 밸브 8개의 작은 인젝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관 ECU로부터 구동 신호를 받아서 기관에서 요구하는 연료량을 흡기 다기관에 분사합니다. 다음에 가스 압력 센서는 압력 변환 기구죠. 연료 계측 밸브에 설치되어 있어서 분사 직전에 조정된 가스 압력을 검출합니다. 가스 온도 센서 마찬가지로 부특성 서미스터를 사용해서 연료 계측 밸브 내에서 위치하고 가스 온도를 계측해서 가스 온도 센서의 압력을 함께 사용한 다음에 연료를 인젝터의 연료 농도를 계산합니다. 어느 정도 많이 쏴줄 것이냐 농도를 계산합니다. 고압 차단 밸브는 CNG 탱크와 압력 조절 기구 사이에 설치되어 있고요. 기관의 가동을 정지시켰을 때 고압 연료 라인을 차단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그래픽에서 보셨듯이. 그다음에 CNG 탱크 압력 센서, 탱크 내 압력이 어느 정도냐 이걸 검출하는 센서겠죠. 그래서 조정 전에 가스 압력 측정하는 압력 조절 기구에 설치된 압력 변환 기구입니다. 이 센서는 CNG 탱크에 있는 연료 밀도를 살처하게 한 다음에 CNG 탱크 온도 센서와 함께 사용한다. 그래서 탱크 온도 센서는 탱크 속의 연료의 온도를 측정을 하고 이것을 ECU에 보내주죠. 여기에 온도는 거의 다 부특성 서미스터를 써요. 요만하죠. 자, 그런 전자의 소재입니다. 부특성 서미스터이며 탱크 위에 설치되어 있다. 자, 열교환 기구는 압력 조절 기구와 연료 계측 밸브 사이에 설치되면서 감압할 때 냉각된 가스를 기관의 냉각수로 난기를 시킵니다. 데워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연료 온도 조절 기구, 열교환 기구와 같이 연료 계측 밸브 사이에 설치되면서 가스의 난기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냉각수 흐름을 온오프 시킵니다.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되니까 온오프 시켜가지고 적절하게 온도를 항상 유지시켜줄 때 쓰는 겁니다. 다음에 압력 조절 기구도 마찬가지 말 그대로 압력을 조절하는데 고압 차단 밸브와 열 교환 기구 사이에 설치되어 가지고 CNG 탱크 내에 200바의 높은 압력 가스를 기관에 필요한 8바 정도로 감압시켜서 준다. 이 정도로 많이 낮춰버리죠. 그죠? 이렇게 해서 CNG 기관까지 연료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